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의 꼬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진돗개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봤더니 국어사전에는 진돗개의 꼬리는 말려있다 라고 되어 있었고, 다른 국어사전에는 꼬리가 왼쪽으로 말려있다 라고 표기된 것도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진돗개를 먼저 경험한 원로나 전문가들도 중앙으로 말린 꼬리, 꽉 마른 꼬리, 좌우로 말린 꼬리 등을 이야기했고,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꼬리가 말린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가 진돗개를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진돗개의 꼬리 모양은 왜 개체마다 다른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형질 표현을 이야기할 때 자연성, 자연미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야생에 사는 늑대나 여우 등은 꼬리가 진돗개처럼 말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는 자연미를 강조하면서도 개체마다 꼬리가 여러 형태로 말려 있으니까 진돗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갖게 된 것은 당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돗개의 꼬리가 개체마다 달랐던 것은 생존에 필요 없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새로운 생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늑대나 여우는 생태 구조와 생태 조건의 압력이 변화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꼬리를 갖는 것은 생존에 유리했으므로 유지해 왔던 것이고, 진도에 사는 개들은 어느 시점에서 생태 조건의 압력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꼬리가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진돗개들이 사는 공간에 인간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 꼬리가 변형된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돗개가 우연에 의해서 인간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는 굳이 늑대나 여우와 같은 꼬리를 갖지 않아도 생존하는데 불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꼬리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테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꼬리가 변형하는 과정에서 진돗개를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하게 변형된 상태에서 진돗개의 꼬리를 본 것인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진돗개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한 종의 형질 변이가 완성되거나 결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현재 목격하고 있는 사자, 호랑이, 늑대 등 다른 동물도 변화되는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생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형질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유전자의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태로 고정된 것보다 형질 변화를 겪는 것은 자연성입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왜 인간과 공존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진도에 인간들이 먼저 살았는지 개들이 먼저 살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를 길들였는지, 개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 주변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세운 가설은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사냥한 짐승 고기를 굽고 난 이후부터 인간과 개의 거리는 가까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존에 유익한 냄새의 확산이 하나의 이유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설로 가축화된 시기를 추론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의 가축화는 15,000년에서 35,000년 경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가축화 진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현상 때문에 산불이 종종 발생했을 겁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야생에서 살았던 인간종은 먹이 수급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불에 탄 짐승 고기를 발견했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불에 탄 고기를 먹어봤겠죠. 불에 탄 고기를 먹어봤더니 고기가 질기지 않고 먹기 좋더라, 또는 맛있다라는 인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불의 유용성을 발견한 후로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삼짐승의 고기를 불에 구우면 그 냄새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냄새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 그 유익한 냄새의 근원을 찾는 짐승들이 인간들이 주구하는 공간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높아졌을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들이 취하는 개들보다 강건하지 못하므로 먹고 난 뼈는 주변에다가 버렸을 것이고,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주변을 서성거렸던 짐승들은 인간들이 불에 구워 먹고 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으면서 생존에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이건 단지 가설일 뿐이지만 인간과 개는 이런 식으로 공존 거리가 좁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와 접촉이 가능했다면 견종이 갖는 본래의 성질이나 기능성에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견종이 독자적으로 살 때와는 다르게 생태 조건의 압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에서 독자적으로 살았던 견종은 이러한 과정으로 가축화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꼬리의 역할과 기능과 운동성은 야생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때와는 다르게 생존에 불필요한 꼬리 운동이나 쓰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돗개의 꼬리 모양은 다른 기능이나 재능을 찾아 점진적으로 변형되어 왔을 겁니다. 이상으로 진돗개의 꼬리가 개체마다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꼬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